수십 년 동안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LCDM 모델은 은하 형성, 우주 팽창, 암흑물질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우주 이해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 초기 우주의 거대한 은하가 LCDM이 예측한 것보다 너무 크고 너무 일찍 발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는 기본 모델의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며 우주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흑물질 가설의 기원과 지속성.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현재 관점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은하 중심에서 다양한 거리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 패턴인 은하의 회전 곡선을 철저히 조사한 후 연구자들은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수수께끼의 암흑물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발견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온 암흑물질 이론에 모순되는 증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주론 분야에서 암흑물질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지 거의 90년이 지났지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암흑물질 탐사를 수행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복잡한 이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소위 암흑물질이 정확히 무엇을 구성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하거나 현상 자체보다는 중력에 대한 더 근본적인 오해가 문제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암흑물질과 관련하여 천문학자들은 어떤 증거를 발견하여 암흑물질과 모순되는 것을 밝혀냈습니까? 암흑물질은 현재 우주에 대한 우리의 그림과 중력 이론 모두에서 어떤 방식으로 중대한 오류를 밝혀냅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동안 우주에서 이루어진 관측 중 암흑물질과 관련된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 연구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증거인 회전 곡선은 이론의 초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흥미로운 측면으로 이 연구에 의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마 성단은 약 3억 3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1000개가 넘는 은하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단입니다. 1933년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주비키는 코마 성단에서 특이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주비키는 성단 주변에 위치한 은하들이 원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단이 회전하는 속도와 그 안에 포함된 관측 가능한 물질의 양을 추정하여 성단이 붕괴되어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주위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하나로 묶을 만큼 강력한 중력을 발휘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 이상한 물질이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아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수많은 개념을 찬간한 인물이지만 그는 완전히 상식 밖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논란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우주론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학계에서는 추측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추측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주론이 있다는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키의 제안 중 일부는 자주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깊이 추구되지는 못했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개념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주위키가 처음 제안한 지 길티 2년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비는 1970년대에 은하 자전 곡선을 조사하여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은하에서 보이는 별이나 가스의 궤도 속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은하 자전 곡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그 움직임은 더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수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88일이 걸리는 반면 해왕성은 165년 정도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계의 자전 곡선은 이러한 특정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와 별에 대해서도 비슷한 패턴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루빈과 그녀의 동료인 켄트 포드는 이 패턴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과학자는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시작으로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은하 중심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은하 내의 별들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력 원리에 따르면 별과 은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별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해야 하지만,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중심과 가까운 별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하에서 별의 회전 속도는 그 천체에 존재하는 관측 가능한 물질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이러한 은하는 처음에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 축적되었습니다. 암흑 물질 후보 검색. 1980년대에 은하단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이 관측되면서 암흑 물질의 존재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먼 곳에서 온 빛이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천체의 중력에 의해 왜곡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빅뱅의 여운,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주는 가시물질로만 구성된 경우보다 훨씬 더 응집되고 필라멘트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도 우주를 이루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규모 구조는 암흑 물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흑 물질의 개념은 우리가 개발한 가장 성공적인 우주론 모델인 람다 냉암흑 물질 모델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점점 더 많아졌지만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죠. 암흑 물질의 정확한 구성은 아직 밝혀내야 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중력 이론이 우리가 처음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중성미자가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었습니다. 중성미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서로 약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암흑 물질에 기대되는 특성과 비슷합니다. 1990년대 실험에서 중성미자는 질량이 0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작아서 우주의 총 물질 밀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중성미자는 질량이 낮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뜨거운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보다 밀도가 높은 은하 크기의 지형을 만들기가 더 어렵지만 뜨거운 암흑물질의 특징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설은 거부되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마초라고도 알려진 거대 압축 후광 천체가 암흑물질의 후보가 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갈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이 모두 마초의 예입니다. 이들은 감지할 수 있는 빛을 거의 또는 전혀 방출하지 않아 감지하기 어려운 천체입니다. 처음에는 이 천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에 기인하는 질량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은에서 암흑물질의 중력 효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전체 질량을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마초가 기여하는 암흑물질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암흑물질의 주요 구성 요소로 무시당했습니다. 우주의 시작에는 블랙홀인 원시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는 과밀도가 있었으며 적절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은 우주 복사의 결과로 현재까지 증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암흑물질 후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시 블랙홀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물질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뿌림이었던 중성미자도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세계 최대 입자 충돌기에서도 암흑물질 입자를 발견하지 못한 지 수년이 지나자 암흑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암흑물질의 존재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자전 곡선에 대한 MOND와 접근 방식 소개. 그 결과 여러 중력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수정 뉴턴 역학, 줄여서 MOND입니다. MOND는 중력 법칙 자체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과 같이 매우 낮은 가속도에서 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추가 질량의 존재를 가정하는 전통적인 설명과 대조적입니다.
고전역학의 기본 원리인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F-M, A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F는 힘을, 물체의 질량을, R은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가속도가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MOND는 이 방정식을 조정합니다. 특정 지점 아래에서는 기존의 뉴턴 역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R0라는 작은 가속도, 상수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MOND에 따르면 힘 F와 가속도 R 사이의 관계는 뉴턴 영역에서 MOND 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는 함수를 통해 이동합니다. 이 가속도는 매우 미세하며 MOND에 따르면 이 전환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0보다 훨씬 높을 때 MOND 방정식은 우리 인간에게 이미 익숙한 뉴턴의 법칙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가속도가 0보다 훨씬 낮을 때는 방정식이 변경되어 힘과 가속도 사이에 비선형 관계가 발생합니다. 별이 은에서 경험하는 중력은 그 궤도 안에 포함된 총 질량에 비례합니다. 별의 속도와 은하 중심과의 거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뉴턴 역학은 먼 거리에서 회전 곡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전 곡선은 먼 거리에서 보더라도 수많은 은하에서 놀랍도록 평평합니다. 이 평평함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 물질을 호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MOND가 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은하 외곽 지역에서는 가속도가 매우 낮을 때 수정된 MOND 방정식이 적용됩니다. 즉, 중력이 뉴턴 물리학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별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이며 관측된 평평한 자전 곡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OND와 LCDM, 은하 역학의 관측적 차이점. 은하 중심으로부터 엄청난 거리에서 확장된 은하 회전 곡선의 거동을 분석하여 MOND와 주류 우주론 모델인 LCDM 모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 역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두 모델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의 목적은 은하 주변부에서 이러한 회전 곡선의 거동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제한 우주론 모델 LCME에 따르면 암흑 물질 후광은 뉴턴 물리학이 예측하는 것처럼 회전 곡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후광에는 수 킬로파섹에서 약 200킬로파섹에 이르는 유한 방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매개 변수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회전 곡선은 결국 암흑 물질 후광의 방형 이상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MOND는 완전히 반대로 예측합니다. 이 영역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스와 별 모두 매우 느린 가속을 특징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정된 방정식이 은하의 운동을 제어하는 방정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하의 회전 곡선은 암흑 물질 후광이 덮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이상으로 반경이 증가하더라도 평평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학자들은 메가파섹 범위로 확장되는 거대한 반경에서의 회전 곡선을 조사하여 어떤 모델이 은하의 역학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지 MOND 또는 LCDM을 확인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연구진은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연구하는 킬로도, 조사 데이터 방출 사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로 고립된 은하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은하를 질량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나누고 비슷한 질량 범위 내에 있는 2가지 유형의 은하를 비교했습니다. 이 범주에는 오래된 은하인 초기형 은하와 젊은 은하인 후기형 은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LCDM 모델의 나바로-프랭크 백색밀도 프로파일입니다. 암흑 물질 후광은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모델은 별이 은하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반면에 연구진은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들은 은하 바깥에 있어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 패턴은 초기 은하와 후기 은하의 모든 질량 등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의 놀라운 특성을 고려할 때 암흑 물질에 대한 기존 이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론적 맥락에서 본 MOND의 성공과 한계. 한편, 이러한 발견은 가속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은하의 회전 곡선이 평평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수정 뉴턴 역학, MOND의 예측과 매우 잘 일치합니다. 이 관측은 관측된 은하 행동과 일치하여 우주론의 지배적 모델인 람다 냉감 흑물질, LCDM, 패러다임에 도전하기 때문에 MOND의 중요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MOND의 가장 강력한 성공 중 하나는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거대한 은하를 예측한 것으로, 이 예측은 현재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암흑 물질을 기본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기존 모델에서 예상한 것보다 우주 역사에서 훨씬 일찍 존재하는 거대한 은하를 1022점 이후 탐지해냈습니다. 암흑 물질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 LCDM 모델에 따르면 은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점진적인 형성 과정은 은하 형성에 필요한 중력, 군집을 촉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우주에 완전히 발달한 대형 은하가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MOND는 은하가 우주 역사 초기에 빠르게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는 웹의 최근 관측과 일치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MOND에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다른 측면과 접근 방식을 통합할 수 있는 상대론적 확장이 부족하여 아직 완전한 우주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MOND는 은하단에서 관측되는 큰 질량 차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경우 예측이 관측 데이터와 차이가 있어 범용 모델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MOND가 보여준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우주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MOND와 LCDM 사이의 줄다리기는 우주론 연구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며, 각 모델은 특정 심오한 우주 미스터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모델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과학자들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서 별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해독하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MOND와 LCDM은 모두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원거리 운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론자들이 여전히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청난 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논쟁은 우주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이며, 현재 모델의 강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롭고 보다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